설렁탕집 여직원이 재벌 회장의 시계를 보고 어머, 저희 엄마 시계와 똑같다고 말한 순간 재벌 회장은 까무러치게 놀라는데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골목, 퇴근 시간 무렵 주택 사이를 비집고 들어선 작은 식당 하나. 낡은 간판엔 한도 설렁탕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다. 문을 열면 뜨거운 김과 함께 소뼈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낮엔 인부들, 밤엔 야근하는 회사원들이 들러 허기를 달래는 곳. 이 식당의 한쪽에서 언제나 분주히 움직이는 여직원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진. 30을 갓 넘긴 마른 체구의 여자. 늘 단정한 앞치마에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어서 오세요. 따뜻하게 한 그릇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함 속에서도 따뜻했다. 수진아, 저쪽 테이블 주문 들어왔다. 주방 안쪽에서 주인 김영숙 할머니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할머니. 곰탕 2개 맞죠? 수진은 손을 씻고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반지가 하나 있었다. 모서리가 다른 은반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품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저녁 7시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들어선 한 남자. 회색 울코트에 검은 가죽 장갑, 빛바랜 듯 고급스러운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묻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한도그룹 회장 강진우, 언론에서는 냉철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유 없이 그날 이곳으로 들어왔다. 설렁탕 하나요. 소금은 따로 주세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 수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가 그릇을 내려놓을 때 손목에 걸린 그 시계가 유난히 반짝였다. 수진의 시선이 그 금빛 시계에 멈췄다. 순간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시계 우리 엄마 거랑 똑같네. 강진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손이 순간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냥요. 돌아가신 엄마가 차고 다니던 시계랑 너무 비슷해서요. 이 브랜드는 흔치 않거든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강진우의 얼굴엔 미세한 충격이 스쳤다. 그 시계는 30년 전 실종된 아내 윤정에게 선물한 단 하나뿐인 맞춤 제작 시계 세트 중 하나였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윤정이 찼었다. 그리고 윤정이 사라질 때 그 시계도 함께 사라졌다. 그는 말없이 시계를 감싸쥐었다.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러나 그 순간 강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걸음걸이, 어깨선, 그리고 그가 오래전 딸을 불러 세우던 그 시절의 모습이 겹쳐졌다. 죄송하지만 그가 조심스레 불렀다. 성함이 어떻게 되죠? 수지는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한수진이요. 한자로 하늘한, 빼어날 수 참 진. 엄마가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에 강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아내 윤정이 딸에게 지어주자고 했던 바로 그 이름. 식당 안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국물 끓는 소리만 들리는 그 공간에서 한 남자의 과거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진우는 집으로 돌아가 시계를 바라봤다. 빛이 바랜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 잊고 지냈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 씨, 이 시계는 꼭 평생 차요. 우리 가족의 시간이에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혹시. 밤은 깊어가고 한도그룹 회장 강진우의 집무실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책상 위엔 와인잔 대신 찬물 한 잔, 그리고 손목에서 풀어낸 그 금빛 시계가 놓여 있었다. 시계 바늘이 11시를 가리킬 때마다 그는 자꾸만 설렁탕집의 풍경이 떠올랐다. 엄마 거랑 똑같네요.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손끝으로 시계 뒷면을 천천히 문질렀다. 거기엔 J, Y, 4J, W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UYUN 포진우. 아내 윤정이 새겨준 글귀였다. 그리고 사라진 그날 그 시계도 함께 사라졌었다. 설마 그 아이가? 그는 눈을 감았다. 30년 전 그날 폭우가 내리던 저녁. 3살이던 딸이 유모차째 사라졌고 아내는 죄책감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그는 일에만 매달렸다. 감정도 가족도 모두 장부의 숫자처럼 흑백으로만 구분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세월이 뒤집혔다. 그는 결심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오후 설렁탕집 문이 다시 열렸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 수지는 마른 손으로 앞치마를 고쳐 매며 달려왔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그래요. 맛이 생각나서 다시 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끝없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국물이 더 진하게 나왔어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그릇을 내려놓았다. 강 회장은 그녀를 관찰하듯 바라봤다. 손의 움직임, 말투, 웃을 때의 눈꼬리 올 어부잇. 그 어느 하나도 낯설지 않았다. 수진 씨, 이 식당에서 얼마나 일했죠? 5년 됐어요. 대학은 못 나왔지만 여기 할머니가 저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은? 없어요. 엄마 어릴 때 고아원에 있었대요. 할머니가 밥 주시고 일자리 주셔서 이제는 여기가 제 집이에요. 강 회장은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고아원 어릴 적 실종 나이도 비슷하고 그의 심장은 서서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수진이 냅킨을 건네며 말했다. 손 좀 닦으세요. 국물 튀셨어요.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에 스쳤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묘한 전류가 지나가는 걸 느꼈다. 자신의 피 속 어딘가가 오래된 기억을 알아본 듯 했다. 식당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 문을 열려던 순간 그는 다시 창문 너머로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젖은 앞머리를 털며 웃고 있었다. 회장님, 또 오세요. 국물은 매일 달라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그래, 매일 달라지는 국물 사람의 온기란 그런 건가. 그날 밤 강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조용히 알아봐. 설렁탕집 한수진. 출생기록, 보호소 기록, 병원 모든 걸.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혹시 회장님 무슨 관계라도? 그냥 오래전에 잃어버린 걸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며칠 뒤 강 회장은 수진의 과거를 조사한 서류를 받았다. 출생신고 없음, 보호소 입소, 유기아동, 그리고 사진 한 장이 함께 있었다. 어린 수진이 울면서도 꼭 쥐고 있던 낡은 펜던트. 사진 속 펜던트는 그가 윤정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와 완벽히 같았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이건 윤정이 목에 걸고 있던 거야. 숨이 막히는 듯 그는 책상에 주저앉았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 아이가 수진이 맞다면.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진우 씨, 가족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윤정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겠군. 며칠 뒤 비서실 안은 숨죽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공기마저 묵직했다. 강진우 회장은 가죽 의자에 앉은 채 창문도 바라보지 못했다. 그 앞엔 흰 봉투 하나. 비서가 손에 든 서류를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말씀하신 검사 결과입니다. 그래, 열어보게. 비서의 손끝이 떨렸다. 봉투 안엔 DNA 분석서가 들어있었다. 서류 맨 윗줄. 부녀관계 일치율 99.98%.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아이가 수진이가 내 딸이라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손끝으로 문서를 덮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기억이 밀려왔다. 폭우가 내리던 30년 전, 그날 밤 윤정이 집을 나가기 전 말했다. 진우 씨, 이 시계는 우리 가족의 약속이에요. 우리 딸이 크면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계는 그녀와 함께 사라졌다.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진실이 이렇게 늦게 돌아올 줄은 몰랐군.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직접 설렁탕집을 찾았다. 비는 다시 내리고 있었다. 가게 안엔 김이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어서 오세요. 수지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 어딘가 달라진 눈빛을 느꼈다. 또 오셨네요. 정말 이 집 설렁탕이 입에 맞으시나 봐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 국물은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더군. 수지는 웃었다. 그게 저희 집 비법이에요. 진심으로 끓이는 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 그래, 진심이었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걸 받아주겠나? 이게 뭐예요? 한번 열어보게. 상자 안엔 오래된 금빛 시계가 들어있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이거 제 엄마 시계랑 똑같아요. 그럴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건 내 어머니의 시계였으니까. 수진은 손을 멈췄다. 네, 뭐라고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수진아, 너는 내 딸이야. 공기가 멎었다. 수진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설렁탕집 직원이에요. 30년 전 폭우가 내리던 날, 너는 유괴되었고 내 어머니는 널 찾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를 다시 찾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걸 걸었지만 결국 세상은 널 잃었다고 했지. 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졌다. 그럼 지금 그 말이 정말. 그래, 내가 내 딸이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는 그동안 누구였던 거죠?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내 딸이었지.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엔 그녀가 평생 간직했던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같은 디자인의 또 다른 시계가 있었다. 두 개의 시계를 나란히 놓자 서로를 향해 돌아가는 초침이 마치 오랜 시간 끝에 다시 맞닿은 가족의 심장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때 창밖에서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강 회장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윤정아, 우리 딸이 돌아왔어. 그날 밤 한도그룹 본관의 회장실은 냉기가 감돌았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회장의 그림자는 깊고 길었다.
책상 너머에 앉은 윤서연 부인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가 진짜 딸이라고요? 그녀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그 아이는 내 딸이야. 윤정의 피를 이은 우리 진짜 수진이. 윤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다. 그럼 민호는요? 민호는 이제 뭐가 되죠? 그 아이가 나타나면 이 집안의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 회장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건 자리를 두고 다툴 문제가 아니야. 잃었던 가족을 찾은 일이지. 가족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갈라졌다. 당신한테 가족은 그 아이뿐인가요? 나와 민호는 당신 인생의 두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말없이 고개를 돌리는 그의 침묵은 곧 답이었다. 윤서연은 눈물을 꾹 눌러 삼키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깨끗한 피를 가졌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며칠 뒤 한도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 등장. 신문 일면을 뒤덮은 제목이 서울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설렁탕집의 여직원이 재벌 상속녀라는 사실을 앞다퉈 보도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엔 가짜 딸, DNA 조작 같은 단어가 떠올랐다. 수지는 식당 앞에서 그 기사를 처음 봤다. 신문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뭐야? 가게 앞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수진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말 회장님의 딸이 맞습니까? 그럼 설렁탕집은 거짓이었나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김영숙이 걱정스런 얼굴로 다가왔다. 수진아, 밖은 난리더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그냥 다 꿈 같아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번졌다. 같은 시각 한도그룹 이사회 회의실. 윤서연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게 사실이면 회사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단호했다. 그 아이를 공격하는 건 용서하지 않겠어. 회장님, 윤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 아이가 진짜든 아니든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 그리고 이 가문이 조롱받을 거예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조롱받더라도 괜찮네. 나는 이제라도 죄를 갚을 거야. 윤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회장이 아니라 그냥 늙은 남자일 뿐이에요. 그녀는 냉정하게 돌아섰다. 그날 밤 수지는 회장실로 호출을 받았다. 고급 빌딩 복도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문을 열자 강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아, 회장님, 왜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가 너무 늦게 찾은 죄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름이 알려지고 기사에 오르는 거 싫어요. 그래도 도망치지 말거라. 이제 내가 진실이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엔 혼란이 몰려왔다. 진실이면 뭐가 달라질까? 난 여전히 설렁탕집의 수진인데. 한편 윤서연은 비밀리에 한 인물을 만났다. 그녀의 곁에는 한도그룹의 홍보이사와 변호사가 있었다. 유전자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필요해요. 그 아이가 가짜라는 증거 만들어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확고했다. 한도그룹은 내 아들 민호의 것이어야 해요. 그 아이에겐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 방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속삭임은 총성보다 날카로웠다.
비가 멈춘 다음 날 아침, 신문 한가득 한도그룹 숨겨진 딸 논란이라는 글자가 또렷했다. 편의점 모니터엔 뉴스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도그룹 강진우 회장의 친딸로 밝혀진 설렁탕집 직원 한수진 씨. 그러나 일각에서는 DNA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진은 편의점 앞에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듯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진 씨죠? 저 기자입니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모자를 눌렀었다. 식당 문을 열자마자 익숙했던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벽에 붙은 사진,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 모든 게 어제와 같았지만 시선이 달라졌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주인 김영숙 할머니가 국물을 휘젓다 조용히 물었다. 수진아, 괜찮니?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넌 내 손으로 키운 아이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근데 할머니, 저 진짜 그분의 딸 맞을까요? 어쩌면 그냥 우연히 닮았던 거 아닐까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니? 내가 그 사람 딸이든 아니든 넌 여전히 너야. 할머니의 말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말했다. 수진아, 세상은 가진 자를 따라가지만 진짜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이야. 수진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진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도 않은 채 탁자 위에 놓인 두 개의 시계를 바라봤다. 하나는 어머니의 것, 하나는 강 회장이 건넨 것. 초침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왜 지금 와서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제야 나를 찾았냐고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들었던 목소리들이 떠올랐다. 넌 부모 없는 애야. 버려진 애가 뭐라도 되겠어? 그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상처가 터져나왔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조심스러운 목소리. 수진 씨, 저예요. 회장님 비서입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회장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꼭 한번 뵈러 와달랍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나중에요.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문 밖에서 한참을 머물던 비서는 결국 발길을 돌렸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다음 날 새벽 할머니가 만든 국물 냄새가 식당 안을 채웠다. 그녀는 무심코 솥을 휘젓다 말없이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는 왜 이렇게 복잡한 사람일까요? 넌 복잡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요? 그래. 마음이 아프고 흔들리면 그게 살아있는 증거지. 진짜 죽은 사람은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국물을 바라봤다. 그 따뜻한 김 사이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의 눈빛도 스쳤다. 그 눈빛엔 부끄러움 대신 미안함이 있었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결심했다. 할머니, 저 아버지한테 갈래요. 그래, 가라. 하지만 마음을 닫지 말고 가야 한다. 상처를 주러 가는 게 아니라 용서를 주러 가는 거야.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속삭였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한도병원 VIP 병동 앞 복도를 밝히는 흰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피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걸. 진심으로 이어진 마음. 그날 아침 도심 한복판의 대형 전광판에 뉴스 자막이 떠올랐다. 한도그룹 DNA 결과 조작 의혹 재벌가의 거짓된 딸.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렸다. 가짜 상속녀, DNA 조작 스캔들, 설렁탕집 출신의 야망녀. 그 말들이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덮었다. 한도그룹 본사 앞에는 이미 기자 수십 명이 몰려 있었다. 회장님, 친자 확인 조작 사실 인정하십니까? 한수진 씨는 회장님 따님이 아닙니까? 눈부신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강진우 회장은 굳은 얼굴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옆에서 비서가 속삭였다. 회장님, 이건 누가 흘린 겁니다. 윤 부인 측에서 자료를 조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서연이가?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전 윤서연은 조용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홍보이사와 변호사를 불러 모았다. 이대로 두면 민호의 자리가 흔들려요. 세상은 진짜보다 보이는 것을 믿는 법이에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USB를 올려놨다. 여기 DNA 데이터 일부를 수정했어요. 결과만 살짝 바꿔주면 세상은 금세 흔들릴 겁니다. 홍보이사는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이게 들통나면 그땐 이미 늦었겠죠. 진실이 늦게 오면 세상은 그걸 거짓이라 부르는 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기사들은 동시에 퍼져나갔다. 한도그룹 회장, 고아원 출신 여성과 친자관계 주장 검사 조작 의혹 제기. 그 한 줄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수지는 휴대폰을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창밖으론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화면 속 자신은 세상의 적처럼 묘사돼 있었다. 회장 딸 행세, DNA 결과 조작, 유산 노린 접근.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비서였다. 수진 씨, 회장님이 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그녀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언론 인터뷰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 같아요. 수지는 그대로 뛰어나왔다. 길 위에 빗물이 발밑을 튀겼다. 택시 문을 열며 손이 떨렸다. 한도병원으로요. 제발 빨리요. 병원 응급실 앞 의사들이 분주히 오갔다. 심정지 후 3분, 아직 의식 없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 눈앞이 하얘졌다. 잠시 후 회장실 전용 병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위험합니다. 지금은 면회도 어렵습니다. 수지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그녀의 몸이 떨렸다. 그때 문 안쪽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강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약한 숨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 이제 도망 안 갈게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한테 해준 게 없구나. 아니에요. 전 그냥 아버지 딸이라서 행복해요. 그래도 따뜻하게 살아라. 그게 진짜 부자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다. 비. 수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저 아직 할 말 많아요.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윤서연이 냉정한 얼굴로 기자회견문을 정리하고 있었다. 회장님은 일시적 쇼크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루머는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미묘한 공허함이 깃들었다. 마치 자신이 쏜 총에 스스로 맞은 사람처럼. 그녀의 손끝에서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호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알았다. 자신이 무너뜨린 건 회사가 아니라 한 남자의 마지막 평화였다는 걸. 밤이 깊었다. 병실 창가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다. 빛이 꺼진 도시 위로 별빛 하나가 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시계를 꺼내 조용히 가슴에 눌렀다. 아버지, 약속할게요. 이제는 따뜻하게 살게요.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속에서 그녀의 눈물이 빛을 머금고 떨어졌다. 장례식장 안은 적막했다. 강진우 회장의 영정 앞에 하얀 국화가 산처럼 쌓였다. 수지는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조용히 향을 올렸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이미 다 말라 있었다. 그녀의 곁엔 아무도 없었다. 윤서영과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자들이 멀리서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짜 딸일까? 아니면 연민을 이용한 가짜일까? 속삭임이 장례식장 복도 끝까지 번졌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윤서연이 들어왔다. 검은 베일 뒤로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닿았다. 윤서연이 천천히 걸어와 영정 앞에 섰다. 진우 씨, 그토록 원하던 가족을 결국 찾으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균열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지금 남은 건 잿더미뿐이에요. 그녀는 돌아서며 수진에게 속삭였다. 축하해요. 당신은 결국 다 가져갔네요. 수진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오히려 다 내려놓으셨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다. 윤서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한도그룹 이사회는 회장 유언장 개봉을 위해 긴급히 모였다. 비서가 조용히 봉투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한도그룹의 모든 지분과 자산은 유언에 따라 사회공헌재단으로 이관한다. 단 재단의 이름은 한도설렁탕재단으로 하며 운영 책임자는 한수진으로 한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다.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고아 출신 여자에게 넘긴다고요? 비서는 조용히 덧붙였다. 회장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육성입니다. 스피커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진아, 나는 늦게서야 깨달았다. 돈은 남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고 따뜻한 한 그릇은 천억보다 더 큰 유산이라는 걸. 나는 너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물려주고 싶다. 회의실 안은 침묵에 잠겼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다. 그럼 수진 씨가 재단의 대표가 되는 겁니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입니다. 며칠 후 수진은 다시 설렁탕집을 찾았다.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는 저녁, 김영숙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수진아, 이제 다 끝났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기도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진은 가게 간판을 새로 걸었다. 한도설렁탕 진짜 가족의 맛. 그 문구 아래 작은 명패가 달려 있었다. 운영 한도설렁탕재단.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국자를 들었다. 솥 안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할머니, 이제 이 국물로 장학금도 주고 밥도 나눌 거예요.
그래, 그게 진짜 부자지. 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마음은 나누면 커지거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아버지가 말한 따뜻하게 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미소가 겹쳐 보였다.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저 이제 두려움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이 국물로 사람을 살릴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미소도 함께였다. 시계 초침이 천천히 돌아가며 조용히 울렸다. 그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같았다. 따뜻하게 살아라. 그게 진짜 부자다. 시간이 흘렀다. 초겨울의 서울 하늘엔 미세한 눈발이 흩날렸다. 한도 설렁탕의 유리창엔 따뜻한 김이 서려 있었다. 문 위의 간판엔 여전히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도 설렁탕 진짜 가족의 맛. 점심시간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에서 수지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이름표엔 새로운 직함이 붙어 있었다. 운영이사 한수진.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설렁탕을 나르며 말했다. 뜨거운 그릇은 손님 앞에서 조심히 그리고 웃으면서 드려요. 우린 밥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손님 중엔 양복 차림의 회사원도 거친 손의 노동자도 학교 끝난 아이들도 있었다. 누구든 이곳에선 한 그릇의 국물로 평등했다. 식당 한켠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강진우 회장, 윤정, 그리고 어린 수진이 함께 웃고 있는 합성 사진. 그 밑엔 그의 유언장이 한 줄로 새겨져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다. 수지는 잠시 그 문구를 바라보다 조용히 손으로 먼지를 털었다. 아버지,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녀의 곁으로 김영숙 할머니가 다가왔다. 오늘은 좀 쉬어라, 수진아. 아침부터 계속 일했잖니.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여기가 제 세상이니까요. 그녀는 웃으며 국물을 한 번 더 저었다. 가게 문이 열렸다. 그녀에게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 강민호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미국으로 가셨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그래요. 잘 됐네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국을 한 숟갈 떴다. 이 맛 아버지가 왜 이 국물만 찾으셨는지 알겠네요. 수지는 고개를 숙여 웃었다. 그건 마음을 넣어서 끓였거든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언젠가 재단 일을 돕고 싶어요. 아버지가 말하던 따뜻한 세상, 이제는 저도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언제든 환영이에요. 한 그릇씩 나누는 세상이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국물 김 사이로 미소를 나눴다. 해가 저물 무렵 가게 문이 닫히고 수지는 홀에 남아 의자 하나를 닦았다. 가게 안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창가 밖으로 첫눈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계산대 옆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다. 강 회장이 주고 간 그 시계. 이제는 멈추지 않는 초침이 부드럽게 묵묵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벗어 가슴에 꼭 안았다. 아버지, 이제 진짜 따뜻하게 살아요. 그게 제 유산이에요. 눈발 사이로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가게 밖으로 나간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노란 불빛, 그 속에서 수진의 실루엣이 따뜻하게 흔들린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지막 내레이션으로 흐른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이 닿을 때 그게 진짜 가족이죠. 화면은 천천히 흑백으로 변하며 마지막 문구가 자막으로 뜬다. 따뜻하게 살아라. 그게 진짜 부자다.